네, 그러면 첫 번째 세미나 발표에 이어서 두 번째 세미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이상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청중분한테도 인사드리고 카메라에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환경이 처음인데 우선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혜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상당히 늦은 것 같은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APCTP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무엇보다 APCTP에도 이런 좋은 분을 모시고 온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이 아니라 지지난주까지 제가 진주에서 편하게 이거 듣고 있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래서 방송국 견학원 느낌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편하게 보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애쓰는 분이 많다는 거 스태프분들 포함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미나 시리즈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 때 모델링 온 이콜로지 앤 이볼루션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제일 잘 아는 네트워크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제가 가장 최근에 출판한 연구는 워낙 좀 그래도 이제 벌써 몇 년 된 얘기라서 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근데 최근에 또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될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 화면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발표하면서 쓴 화면 중에 제일 예쁜 화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콜로지컬 시스템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예쁜 화면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런 예쁜 화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좀 재미없는 요런 잘 안 보이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로 바꿔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동그라미가 뭐고 네모가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기회가 있을 거고요. 뭐 색깔도 보이고 막 그렇죠. 그 링크에도 색깔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콜로지컬 네트워크라는 게 특히 뭐 영어로 쓰여 있고 해서 되게 생소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되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 교과서에서 과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거잖아요. 뭐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먹이 사슬이 아니고 그물이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옛날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정작 지금 네트워크에 대해 공부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가장 상위 포식자부터 시작해서 뭐 독수리, 토끼, 그다음에 풀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고 그래서 이거를 소위 뭐 프리데터 프레이 인터랙션이라고 보시고 이거는 엔타고니스틱. 이거는 아까 손수훈 교수님께서 그 적대적인 관계와 협력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덕분에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말하자면 먹고 먹히는 관계니까 적대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그래서 저희가 배웠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뭐 먹이 사슬 이런 거 배웠었고 이제 제가 주로 다룰 거는 사실은 협력적 관계예요. 협력적 관계는 이런 거 배웠죠. 그 꽃이 이렇게 그 수분을 할 때 이런 곤충이나 그런 그 새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런 것 그 다음에 뭐 그 새가 열매를 먹고 씨를 저쪽에 배설을 하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새롭게 이제 퍼지게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충매화 이런 거 배웠었고 그다음에 뭐 동물을 통해서 이런 거 이동한다, 번식을 위한 식물들의 전략 이런 거 다 배웠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웠는데 나중에 와서 이제 네트워크를 공부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이콜로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왜 가졌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게 다 생각이 나서 인트로 쪽에서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랙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또 많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물리하는 사람이 네트워크를 왜 공부하냐 얘기할 때 늘 어떻게 보면 정당화로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거냐면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통계 물리라는 그 분야 자체가 어떤 마이크로스코픽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어떤 이머전트 비헤비어 그러니까 어떤 거시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거 뭐 학부 통계물리 시간에 나오는 거지만 이런 스핀들이 정렬이 딱 돼가지고 이게 어떤 거시적인 이런 자성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몰레큘들이 이렇게 벽에 막 부딪혀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압력이란 걸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고 이거는 사실은 네트워크라는 말을 안 썼지만 사실은 굳이 쓰자면은 굉장히 규칙적인 격자 구조 또는 굉장히 무작위한 그런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앞쪽에서 소개를 막 안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어딜 가나 다 있는 거고요.
이거는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네트워크 과학자들 사이의 공동 연구 네트워크인데 이게 언제 발표된 논문에 있었냐면 뉴먼이라는 네트워크 과학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2006년도 벌써 이제 14년 전에 출판한 논문에서 나왔던 건데 자이언트 컴포넌트 같은 거고요. 뭐 뉴먼 본인 포함해서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도 교수님, 정환 교수님도 나와 있고 여기에 제가 이 출판돼서 2006년도에는 막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박사 1년차 뭐 그때일 텐데 그때 이후로 14년까지 행적을 봤더니 여기 있는 분들을 다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이 한 장으로 끝낼 거고요. 지금은 이제 2018년도부터는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소개면서 이게 네트워크 쪽을 이제 어딜 가나 뭐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저기 다 있고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 안에 그런 구조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 소위 굉장히 연결선이 많은 허브가 있고 저처럼 좀 아직은 변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게 뭐 어딜 가나 다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인터넷이나 바이오케미컬 네트워크 그다음에 브레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굉장히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브레인에 대해서 제가 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말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그러니까 우주에서 자기 자신에게 알려진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하길 좋아하는데 이 말도 많이 하고 다니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로운 거고요. 왜냐하면 그 뉴런이라는 어떤 그 화학적인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엄청나게 10의 10승계 정도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사이를 연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중간에 어떤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런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뉴스 같은 데서 두뇌의 어떤 영역이 생각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어떤 영역이 기억을 담당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게 역시 어떤 완전히 미시적인 상태의 마이크로 스케일 스트럭처도 아니고 완전히 거시적인 형태인 매크로스코픽 스트럭처도 아니고 어떤 부분들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메조 스케일 스트럭처라고 부르고 또는 뭐 히든 스트럭처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메조 스케일 스트럭처가 제가 말씀드릴 한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그 처음에 제목에 나와 있는 그런 네스티드니스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바이 데피니션 저 가장 마이크로 스케일한 거랑 그다음에 가장 매크로 스케일한 거 중간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영역으로 치면 제일 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파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브레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뭐 자세히 알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브레인의 이그젬플을 이용해서 이런 그 메조 스케일 스트럭처들이 왜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 제가 네트워크 자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면 이제 사실은 뭐 한 학기가 되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트워크를 저희가 공부할 때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노드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노드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그젬플에서는 어떤 이콜로지라면 어떤 종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케일에 따라서 종보다 더 큰 거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든지 다 추상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될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사실상 거의 모든 학문인데 특히 네트워크는 얘들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연결한 걸 링크 또는 엣지라고 부르고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막 그 얇고 굵은 링크 다 해놓고 막 이렇게 방향성도 해놓고 했는데 일부러 이런 복잡한 것도 다룬다는 뜻으로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소위 어제선트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순서대로 딱 나열을 했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게 8만큼이 있고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건 없는 게 0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브레인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떤 마이크로 스케일 스트럭처라고 부르면은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로 볼 수 있는데 이웃의 수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링크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웃고잉 엣지랑 인커밍 엣지를 따로따로 볼 수 있고 여러분 보통 친구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저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게 어떤 디렉티드 인터랙션이라면 저렇게 따로따로 셀 수 있겠죠. 근데 저거는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 그러니까 세면 되는 거니까 두 명 한 명 이렇게 세면 되는 건데 저게 사실은 최근까지도 막
이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분포가 도대체 파워로냐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잠깐 언급만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스케일 스트럭처부터 또는 매크로 스케일 스트럭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전체 가능한 엣지 중에서 디렉티드니까 저 7개 중에서 자기 자신으로 연결하는 셀프 엣지를 빼면은 총 42개가 가능할 텐데 그 중에 13개가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는 31% 정도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소위 뭐 포콜레이션 그런 거랑도 관계되는 그런 얘기가 될 거고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매크로 스케일 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메조 스케일 스트럭처는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더라도 이 구조를 보시면 제가 의도적으로 약간은 안에 어떤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각형 구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여기 보이는 여제선스 매트릭스 측면에서도 이렇게 소위 블락 다이아고널 형태로 딱 쪼개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제선스 매트릭스의 어떤 성질을 잘 공부하면 저희가 무슨 양자역학이나 그런 데서 열심히 배웠던 그런 매트릭스 엘제브라를 잘 써보면 네트워크 과학도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쪼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메조 스케일 스트럭처를 찾는 거고요. 물론 지금 이 이그젠플 봐서는 그냥 딱 보니까 3개, 4개인데 뭘 저렇게 쪼개고 있냐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100만 개, 1000만 개면 그렇게 못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수학적 구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바로 어떤 난트리비얼 스트럭처 또는 메조 스케일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조 스케일 스트럭처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아마 제일 많이 뭐 제가 확신은 못하기 때문에 알게블리라는 말을 썼는데 아마도 가장 많이 연구가 됐던 걸 텐데 소위 커뮤니티 스트럭처라는 구조고요. 저도 크게 관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3개짜리, 4개짜리랑 마찬가지인데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2개를 딱 쪼개서 그렸는데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으로 쪼개져서 이 그룹들 내부 인터랙션은 굉장히 많은데 그룹들 사이에 인터랙션 별로 없는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소위 블락 다이아고널 형태로 딱딱 쪼개지는 그런 건데 이거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은 이거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쪼개놔서 그렇지 이거 안 쪼개면 이거 정리해보라 그러면 아마 힘드실 겁니다. 컴퓨터 쓰지 않고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거를 딱 쪼개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이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는 거의 증거가 이게 지금 거의 10년 전에 벌써 리뷰 페이퍼가 막 2-3편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분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실제로 이게 얼마나 그룹들 내부의 인터랙션이 많은지를 보기 위해서 널 모델 텀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소위 레졸루션 파라미터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오늘 핵심적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뷰 논문 같은 걸 참고하시라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이제 이게 바이올로지 쪽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걸 통해서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닌데 제가 최근에 했던 특히 예, 여기 포항에 계신 예, 전재영 교수님과 그 김영훈 학생이랑 같이 했던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게 이콜로지나 그런 거라서 막 그 이런 생물 자체를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좀 깊이 있게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갈 거냐면 DNA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이 교과서에서 흔히 나오는 거죠. 이 더블 힐릭스 구조로부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쭈루룩 접혀가지고 이런 소위 염색체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 뭐 배웠던 얘기인데 사실은 연구라는 걸 하게 되면서 깨달은 건데 교과서에 슬쩍 넘어간 것 중에서 연구할 거리가 많다는 건데 여기 이런 구조가 사실은 약간은 상상도 같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요. 도대체 이 크로모솜, 염색체 안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접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걸 소위 하이시 맵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염색체의 뭐 로커스라고 부르는데 I 번째와 J번째 염색체 사이에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면 이거 그냥 이걸 눈으로 봤나 보다 생각할 텐데 눈으로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간접적인 방법으로밖에 연구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염색체의 가장 큰 장점은 1차원 구조기 때문에 저렇게 늘어놓을 수 있어요. 늘어놓으면은 I번째와 J번째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이제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거 커뮤니티 찾는 문제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커뮤니티 찾는 문제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포항에 계신 전지현 교수님과 김명훈 학생 등등의 도움을 받고, 이거는 이제 이 한국 스웨덴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스웨덴에 제가 포닥으로 2년 동안 있었던 우메오 대학에 있는 분들과도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 커뮤니티 디텍션 방법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커뮤니티 찾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염색체의 하부 구조 또는 이거를 뭐 토폴로지컬리 어소시에이티드 도메인이라고 불러서 테드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구조를 찾는 것도 했는데, 제가 잠깐 아까 빠르게 시간 관계에서 넘어갔는데 감마라는 파라미터가 소위 레졸루션 파라미터라서 얘가 얼마나 큰 커뮤니티를 찾는지 아니면 얼마나 잔잔한 커뮤니티를 찾는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생물학의 많은 연구들이 그렇지만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막 엄청나게 막 실험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런 거라서, 이런 감마 파라미터 조절하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게 사람들이 기존에 많이 했던 게 어떤 스케일에서는 염색체 구조를 두 부분으로 쪼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잘게 쪼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감마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스펙트럼을 쭉 찾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잔잔한 커뮤니티까지 찾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과 얼마나 일치한지 그런 것들을 리포팅한 게 여기 밑에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 논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줌 화면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연구 같이 하시던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고 너무 짧게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고, 오늘 주제는 이제 이콜로지 쪽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바이올로지컬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감마라는 파라미터를 조절함으로써 볼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어떤 분야에서 제가 기여했던 것도 제일 많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얼핏 보면은 이 가운데 또 뭉쳐 있는 게 아까 보여드린 커뮤니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여기는 이걸 소위 코어 프리퍼리 또는 뭐 중심 주변부라고 한국어로는 제가 번역하곤 하는데, 여기 코어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건 커뮤니티랑 똑같아요. 그런데 큰 차이는 이 퍼리퍼리라고 부르는 주변부들끼리도 똘똘 뭉쳐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바이 데피니션 주변부도 아니지만 어쨌든 주변부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코어 쪽에 연결이 더 많고요. 얘네들은 서로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조절한다고 해서 커뮤니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제이션십 매트릭스에서 한국어로 보면 뭐 기역자를 뒤집어 놓은 이런 형태라고 제가 늘 얘기하곤 하는데,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솔직하게 쓰자면 이게 커뮤니티 스트럭처보다는 좀 덜 이렇게 연구가 된 분야긴 하지만은 어쨌든 리뷰 논문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긴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 대표적인 게 이게 생각보다 많은 구조가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코어 부분이 있고 페리퍼리가 있고. 그래서 어떤 예를 들까 하다가, 제가 오늘 진주에서 포항까지 운전을 해서 왔는데, 이게 특히 포항에 계신 분들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수도권이랑 지방 쪽이 굉장히 연결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다 수도권을 연결하려고 하고 지금 지방끼리는 연결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뭐 그런 산맥이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고향인 울산을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오거나 대구로 오거나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끼리 연결은 참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예고, 뭐 수많은 예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약간 이콜로지컬 시스템이랑도 연결시킬 수 있냐, 그런 거 관련해서 기존에 사람들이 했던 다른 네트워크 개념이 연결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이 발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근데 얘네들이 당연히 진짜 네트워크는 나는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다, 나는 코어 프리퍼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쪼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그 두 개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리뷰 논문에 나온 건데, 제가 지금까지 딱 얘기한 게 이거죠. A는 커뮤니티, 얘는 커뮤니티, 얘는 코어 퍼리퍼리, 이거 얘기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실제로는 여기 CD처럼 이게 코어 퍼리퍼리 구조가 있는데 안에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안에 코어 퍼리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CD가 똑같습니다. 지금 고개 끄덕이는 학생은 이걸 바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직접 해봤는데 예, 제가 SNS로 스포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직접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자분들이 써서 아까 송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머리가 좋은 분들이 해서 근데 저는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제가 이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번, 4번 바꾸고 뭐 4번, 5번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직접 됩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진짜 근데 이거 왜 굳이 이거를 슬라이드 몇 장을 들어 설명드리냐면 그냥 얼핏 봐서는 저 CD가 전혀 다른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노드를 리어레인지 하는 것만으로도 막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이런 구조가 있다더라라는 거를 찾고 끝낼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봤을 때는 못 볼 수 있는 구조도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굳이 입장을 들여서 소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 연구에서도 코어 프리퍼리와 커뮤니티 구조를 섞어 놓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요 연구에서 지금 이 Y축에 그린 거는 코어 스코어, 그러니까 얼마나 코어에 위치해 있냐, 그러니까 브레인의 어떤 파트가 얼마나 코어에 속해 있냐 또는 퍼리퍼리에 속해 있냐를 나타내고 여기 플렉서빌리티는 사실은 커뮤니티와 관계된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여러 시간에 측정을 해서 어떤 노드가 커뮤니티에 얼마나 다른 멤버들이랑 잘 섞여 있는지 이건 사실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연구로는 관계된 얘기인데 뭐 시간 관계상 그건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입장에서 얼마나 플렉서블하게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지가 X축이고요. 그러니까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코어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사실은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중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두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뼈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거라면 막 이 소위 경망스럽게 막 다른 커뮤니티로 왔다 갔다 하진 않겠죠.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메조 스케일 스트럭처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로따로 공부할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참여했던 코어 프리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건데 모듈라리티만큼 유명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것도 결국에는 줄 세우기 문제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게 노드가 n개면은 이거 줄 세울 수 있는 방법 n 팩토리얼이니까 당연히 실제로 이니머레이트 다 못하고요. 그래서 어떤 어닐링 같은 걸 통해서 찾게 되는데 어떤 걸 찾냐 하면은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소위 코어 스코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막 섞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코어 파트부터 가장 퍼리퍼리 파트까지를 이렇게 어떤 함수를 준 다음에 이 함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자세한 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논문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을 때 어떤 순서로 노드를 정렬해야 이 코어 스코어, 그러니까 가장 이런 모양을 잘 예쁘게 찾느냐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줄 세우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엣지 덴시티 베이스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커뮤니티와도 연결된 문제인데 이 트랜스포트라고 불렀는데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같은 데서 더 중요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그냥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다이내믹스를 많이 보는데 여기 어떤 파티클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은 이게 줌이 FPS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얘를 잘 보여줄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여기를 어떤 랜덤워크처럼 여기 지금 이 네트워크에서 굵기가 어떤 트랜지션 레이트 같은 걸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공이 왔다 갔다 하겠죠. 좀 거칠지만 보이긴 보이네요. 그래서 한참 동안 왼쪽 위에 머물다가 한참 동안 오른쪽 위에 머물다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모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건 고체 물리에서 이제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에서 찾는 그런 게 떠오르는데 사실은 커뮤니티 구조를 뭐 모듈라 스트럭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같은 어원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트랜스포트 관점에서 단순히 랜덤워크를 시켰을 때 머무르는 시간 같은 걸로 쪼갤 수도 있다는 거죠. 별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 티오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커뮤니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냈던 아이디어가 이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저 구조적인 측면으로만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찾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논문 발표했던 거에 나온 건데 이거 코어를 찾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엣지가 하나 있으면 이 엣지를 하나 없앱니다. 없애면은
없앴는데도 가려면은 어떤 디투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디투어를 할 때 어디로 휠 것이냐 하면 코어 쪽으로 휘게 된다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이쪽에 덴스하게 연결된 것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게 커뮤니티면은 이쪽에도 덴스하고 이쪽에도 덴스할 테니까 이런 그 어시메트리가 없을 텐데 코어 구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부산 쪽을 거쳐서 포항에 오게 된 게 결국에는 그런 그 부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로컬 코어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길이 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죠.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로 코어 스코어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장점이 뭐냐면 아까 구조적으로 찾은 그런 거에서는 노드에 밖에 코어 스코어를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비트위니스 센트럴리티 이런 거 익숙하신 분들은 짐작할 수 있겠는데 노드뿐만이 아니라 엣지에도 저 스코어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드에도 플러스 1을 하고 잘 보시면 제가 이거 다 써놨는데 노드도 코어 쪽에 가깝고 엣지도 코어 쪽에 가까운데 그 코어 퍼리퍼리 구조를 찾는 다른 연구들이 좀 있는데 엣지에 부여한 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어 구조 안에 커뮤니티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막 있었는데 이거 식만계상 넘어가도록 할 텐데 지난달에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인 리뷰 같은 걸 하고 좀 더 수학적으로 정리 잘 해보자는 게 나왔는데 이게 코어를 표현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면서 쉘, 리브 얘기하다가 코로나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저거밖에 안 떠올리지만은 사실은 태양의 코로나 그런 거고요. 사실은 저 모양이 아마 저렇게 생겨서 저런 일이 붙었을 것 같은데 심증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그냥 장난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주로 잘하는 게 농담한 다음에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건데 저 바이러스가 실제로 전 전혀 모르지만 저 바이러스가 실제로 어떤 저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전염성이 높은 거라면은 이거는 실제로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잠깐 해봤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네스티니스가 이제서야 나오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좀 너무 뒤쪽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 발표가 네스티드니스에 대해서 차계적으로 소개하는 발표라면 이 슬라이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네트워크 연구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 이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꽃을 수분시키는 이런 곤충들이 있다고 치면은 곤충들이 쉽게 말해서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곤충은 특정한 꽃만 수분시키고요. 어떤 곤충은 다양한 꽃을 수분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라고 부르고 꽃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꽃은 어떤 특정한 곤충만 수분을 시키고 어떤 꽃은 다양한 벌레들이 수분을 시키는데 이게 만약에 랜덤하게 어떤 인터랙션을 한다면 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돼야겠죠. 그런데 이 이콜로지컬 네트워크를 하셨던 특히 좀 이따 소개해드릴 이 바스콤테라는 분이 이제 이런 개념에서 굉장히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쫙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구조가 자연계에 많고 다양한 연구들을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어떤 다이내미컬 프로퍼티 면에서도 좀 더 스테이블하다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런 네스티드 구조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은 좀 되게 이게 뮤추얼리스트 인터랙션이니까 스페셜리스트가 제너럴리스트의 프로퍼 सब셋이고 이게 양쪽에 다 성립하니까 이렇게 디그리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이렇게 예쁘게 정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네스티드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근데 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소개했던 메조스케일 스트럭처인 코어 퍼리퍼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습니까? 이거 약간 뒤집어 놓은 거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는데 전 이걸 알거든요. 생각보다는 모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게 아닌가? 라는 거고 실제로 해보니까
콜릴레이션 같은 걸 재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사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이쪽을 좀 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연구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연구를 봤더니 모듈라리티랑 관계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구조가 모듈라리티보다는 코어 프리퍼리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과감하게 이게 아니라 이거랑 관계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연구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여드린 게 제가 제일 앞에 보여드린 게 이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네모로 표시한 게 그 식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한 게 애니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새가 될 수도 있고 벌레가 될 수도 그 곤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코어 퍼리퍼리 구조를 찾은 거고 이 보시면은 이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스트럭처럴 코어 퍼리퍼리를 찾은 거고 이거는 트랜스포트 바탕으로 해서 찾은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이거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는 노드에 대한 것만 있고 여기는 링크에 대한 것도 색깔이 더 칠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림만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최근에 PX 리포트라는 이 리뷰 논문 올라오는데 네스티드 리스트 인 컴플렉스 네트워크라고 불러서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분이 조르디 바스콤테라는 분인데 이 부분이 포함된 이런 네스티드니스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리뷰 논문이 있어서 이것도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중간에 보면 뭐 informally speaking, 뭐 nestedness는 그 네이버가 어떤 거에 서브셋이라고 불러서 이게 informally speaking이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보다 어떻게 더 이상 포멀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뭐 informally speaking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보여드린 그 이그젬플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다양한 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그 네트워크 개념 중에서 특히 이콜로지컬 네트워크 또는 뮤추얼리스틱 네트워크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를 빼먹었는데 지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쪽으로 밀어놨는데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게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라는 구조가 있어서 이거는 그 크게 두 개 그룹으로 쪼갠 다음에 이 그룹 안에서 인터랙션은 없고 양쪽으로만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영화와 뭐 영화 배우들 사이의 네트워크 하면은 어떤 배우가 영화에 출연했을 때 영화와 영화 배우를 연결시키고 영화 배우들끼리 또는 영화들끼리는 이런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만 서로 이렇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그런 그 꽃과 새 뭐 그런 곤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물, 식물 사이 네트워크가 사실은 이런 바이파타이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뭐 그 커뮤니티 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 코어 퍼리플 구조도 다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에 맞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버전을 썼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네스티드니스가 특히 이런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짚어놓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들 나오는 게 이콜로지는 이쪽에서도 워낙 이 바스콤테란 분이 이쪽에서 유명하니까 그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코노믹 네트워크에서도 특히 제가 다른 연구 때문에 분석하고 있는 게 이제 월드 트레이드웨어 그런 건데 그런 데서도 이런 게 나온다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떠올리기 어렵진 않은 게 당연히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굉장히 코어 부분에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상대적으로 그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은 아무래도 그런 나라들을 의존하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친한가 보다는 미국이랑 연결되려고 하고 근데 그 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은 당연히 커뮤니티를 이룰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이런 월드 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뭐 은행들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들 간의 네트워크 이런 데서도 당연히 다 이런 구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커뮤니티 구조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벌써 말씀드린 게 네스트니스랑 코어 프리퍼를 막 섞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중심부와 주변부 구조 그런 거랑 관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구조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서 제가 그러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이콜로지컬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뮤추얼리스틱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린 그 예를 들어서 뭐 꽃과 그런 그 곤충 새 사이의 네트워크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실제로 얼마나 그 네스티드 돼 있는지와 실제로 얼마나 코어 퍼리퍼리가 나와져 있는지 두 개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본 건데 네스티드니스 메저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구조를 썼는데 이거 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말하자면 얼마나 삼각형에 가까운지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7점이고 이런 경우에 0점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논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코스라고 저 혼자 몰랐는데 이콜로지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오이코스가 이콜로지 할 때 그 이코의 어떤 그리스 쪽 어원이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메저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스트럭처럴 코어 프리퍼리에서 코어 스코어라고 불렀던 그거를 바이파타이트 버전으로 바꿔 써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논문에서 이런 버전 썼기 때문에 이런 거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89개 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쪽의 데이터들이 그렇게 막 엄청 많은 건 아니라서 89개 정도의 네트워크를 분석해가지고 실제로 네스티드니스와 코어 퀄리티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연구했던 방식이 스스로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해봅니다. 과연 그럴까? 라고 해서 다른 메저들을 재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만 해서 이제 관계 있다라고 하면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건데 그중에 그 가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가로축이 네스티드니스, 세로축이 그 코어 프리퍼리니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엣지 덴시티예요. 아까 매크로스코픽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관관계가 0.63이다 그럼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네스티드니스와 엣지 덴시티 상관관계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코어 퀄리티, 그러니까 코어 프리퍼리니스와 엣지 덴시티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보면은 마치 이거 그냥 덴스한 네트워크는 코어 프리퍼리 구조 갖고 있고 네스티드 구조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덴시티가 굉장히 낮은 거는 낮아서 그래 간접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뭔가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선 이제 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모델 연구를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완벽하게 네스티드 구조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랜덤 노이즈를 조금씩 추가하면서 이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랜덤 노이즈를 조금 추가했더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완벽한 네스티드 구조고 여기가 이제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스코어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네스티드 구조와 코어 프리퍼리 구조가 거의 직선에 막 올라갈 정도로 완벽하게 이렇게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맞는가 보다라고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반박을 해봅니다. 이게 과연 그런가?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 이거는 이제 그 엣지 덴시티는 똑같으니까요. 셔플한 거니까 엣지 덴시티는 똑같으니까 이 디그리의 그러니까 이웃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봤습니다. 이거를 보기로 작정한 게 사실은 저희 분야에서 디그리 헤테로지니티가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보기 시작한 건데 봤더니 얄밉게도 얘네도 관련이 굉장히 깊어서 이거 그냥 이런 걸 안 재고 그냥 그 디그리 분포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보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얘도 통제를 해야겠다.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적당히 노이즈 준 모델에서 시작해서 디그리 분포를 완벽하게 보존하면서 이 구조를 섞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섞는 겁니다. 이렇게 섞으면은 그 디그리 시퀀스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구조는 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뭐 자세한 거는 여기 있는데 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이거를 섞으면 섞을수록 당연히 네스티드니스가 깨져야 되는데 굉장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릴레이션 재보면은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게 조금만 셔플 시키면은 이런 게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를 큰 데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그리 시퀀스를 보존하면서 아무리 섞어봐야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레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이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것도 제 논문 마지막에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 어떤 거 생각나냐면 예전에 저랑 같이 공동 연구도 많이 했던 페톨메라는 분과 진 자오라는 분이 쓴 거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디그리 시퀀스 보존하면서 막 이렇게 셔플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가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 소위 어소터티비티라는 게 있어서 디그리 콜레이션,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디그리가 큰 것들끼리 뭉쳐있는지 아니면 디그리가 큰 거와 디그리가 작은 것들끼리 뭉쳐있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이고,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링은 이 어떤 특정 노드의 이웃들끼리 서로 얼마나 아는지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디그리 시퀀스 딱 정해주고 그 다음에 막 섞으면은 온갖 종류의 어스터티비티와 클러스터링 코피션트가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특정 레인지로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도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가 디그리 시퀀스를 다 보존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리스트릭션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은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결론 내리면 좋겠지만은 이 정도 리포팅을 그때 했었고, 이건 어떤 문제랑 관계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연구실 후배인 백영주 교수님도 많이 했던 연구인데, 이게 디그리 시퀀스라고 부르면은 얘를 이런 네트워크로 언제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수학적인 그런 게 있어서 에르도시 갈라니 시오렘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디그리 시퀀스가 네트워크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티오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상당히 이런 게 그 디그리 시퀀스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컨스트레인트를 준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재밌는 연구인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거 연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연구고 한동안 이거를 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논문에 지금 이 리뷰 논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서 단순히 뭐 네스트니스가 어떤 구조다라고 하면은 뭐 리뷰를 할 것도 없었겠지만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래도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다른 네트워크 구조들과 네스트니스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어 퍼리퍼리 구조 관계 있는 건데, 이게 영광스럽게도 이 리뷰 논문의 한 패러그래프가 제 연구를 소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읽다 보니까 저 자신도 저렇게 소개를 잘 못할 것 같아서 되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게 이거랑 이게 비슷하다. 이거 레이텍으로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텍으로 쓴 건데, 이게 여기 아이디에서 시작해서 그냥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심오한 원리를 밝힌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분석을 하고 모델링을 해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 이런 연구인데 이렇게 좀 소개가 잘 돼서 좀 영광스럽긴 한 건데,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단순히 네스트니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 있죠. 그 커뮤니티 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 코어 퍼리퍼리 같은 거랑 관계된 리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네스트드니스가 사실은 코어 퍼리퍼리랑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논문을 보고 어떤 이콜로지 하시는 분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콜로지 쪽에서 네스트니스를 봤다고 한 논문들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코어 퍼리퍼리 본 것 같은데 너 논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미 해놨더라.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뭘 했는지를 봤더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제가 실제로 분석한 게 많지는 않아서 저자 순서는 좀 뒤쪽에 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이 에피타프가 보니까 묘비르더라고요. 그래서 네스티드니스에 대한 이 우리말로 치면은 관짝에 못 박는 뭐 그러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표현을 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저도 주장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필요한가 싶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분들이 리터러처 서치도 많이 하고 해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코어 퍼리퍼리가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재밌게 봤고, 이 후속 연구 같은 것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런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이게 녹화 중이 아니면 다양한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다행히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바이오 아카이브라는 게 이게 바이올로지 쪽에서 아카이브 같은 건데, 이게 처음에 바이오 아카이브에 올렸을 때 처음에 리젝트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리뷰 논문을 받지 않는다였는데, 저희가 리뷰만 한 게 아니라 저희 연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바이오 아카이브에도 겨우 됐는데, 지금 저널은 어디를 갈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제가 모듈라리티 관계에서 다른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라리티도 재보긴 했습니다. 제가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더니 네거티브한 콜레이션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좀 더 진행하고 있는 연구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소개 드린 게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좀 간략한 소개와 그다음에 이콜로지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뮤추얼리스틱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파지티브한 그런 인터랙션뿐만이 아니라 네거티브 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데터 프레이 같은 것도 분석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송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업데이트한 건데, 예. 당연히 하이 오더 인터랙션, 뭐 심플리셜 컴플렉스 같은 걸 잘 분석하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뭐 다이내믹 프로퍼티 같은 것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초록 읽어보신 분이 거의 없겠지만 마지막에는 조금은 대담하게 이게 네트워크 쪽에서는 제일 연구 안 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제가 감히 써놨는데,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콜로지컬 시스템도 다룰 가치가 충분히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질문. 네, 그럼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발표 감사히 잘 예. 들었습니다. 네, 이런 에콜로지컬 시스템 보신 거에서 예. 이 시스템이 네스티드니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랑 예. 코어 페리페리 스트럭처가 있다고 하는 거랑 예. 실제로 이콜로지컬 시스템 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코어 페리페리 스트럭처가 있다는 게 예를 들면 예. 뭐 걔네들끼리는 인터랙션을 많이 하면서 다른 애들까지 뭐 활성화를 많이 시킨다든지 예. 혹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는 구조적 성질이고, 사실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런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어떤 다이내믹한 파라미터 같은 걸 바꿨을 때 이게 얼마나 스테이블한지를 보는 양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퓨처웍이라고 했던 게 이런 다이내믹한 프로퍼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연구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점에서 좀 이쪽을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제가 했던 연구들 중에서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사실은 지금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허무하게 이거 디그리 분포 보면 1, 2, 3, 4인데 이거는 2, 2, 3, 3이잖아요. 사실은 이 이그젠플도 벌써 제가 저 스스로를 반박했던 그거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늘 하는 게 이게 되게 복잡하게 말했는데 사실은 더 단순한 거면 단순한 게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가 가장 최소화, 그러니까 미니멀한 그런 설명인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계속 저도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 혹시 온라인에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채팅창 보시면 혹시 있으신지,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어가지고. 채팅창에 아직 안 계십니다. 그럼 제가 예. 네, 있으시네요. 예. 교수님. 백영주 교수님. 예. 네, 질문해 주세요, 백영주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들리시나요? 예, 아까 백영주 교수님 계신지 모르고 백영주 교수님 이름을 한번 언급했는데 잘 됐네요. 예.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이내믹스랑 좀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예. 아까 전에 이제 이런 시스템의 뭔가 스테이빌리티 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알기로 이런 이콜로지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물리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랜덤 매트릭스 시오리라고 알고 있는데, 예, 혹시 랜덤 매트릭스 시오리의 아이겐밸류들의 입장에서 혹시 그러면 이런 걸 분석하는 혹시 예시 같은 걸 들어줄 수가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여기 온 게 보람되다는 느낌 정도로 좋은 질문인데, 아까 보여드린 말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커뮤니티 구조 같은 거는 실제로 스펙트럴 프로퍼티를 많이 써서 커뮤니티를 쪼개고 하는데 이쪽은 많이 안 되겠던 것 같아서 또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실은 어떤 어제선시 매트릭스나 또는 뭐 다이내믹스 볼 때 많이 쓰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같은 게 분명히 네트워크의 구조를 온건히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디컴포즈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또는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같은 걸 이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인데 이런 데서도 분명히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와주셔서 다들 예,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미나는 7월 22일 날에 하고 그 다음에 두 분 교수님께서 또 해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물리학과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이콜로지와 에볼루션 생각하시는지를 보여드렸다면 다음번에는 생명과학과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지 어떤 모델링을 하시는지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